이 크리스마스 랠리,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득 안고 역시나 현재 시간 24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반장 동안 잠시 시장이 짧게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는 이 금융주들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0.6%가량 가장 크게 뛰어올랐고요. 나스닥은 이날 0.2% 강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또 이어서 S&P 500 지수 역시 0.32%,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상승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크리스마스 랠리, 이 산타 랠리의 첫날을 아주 기분 좋게 성공적으로 시작한 뉴욕 증시입니다. 과연 이날 이 자금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갔을지 히트맵을 통해서 저와 함께 보시죠. 빨간불이 하락불이고요. 이 초록불이 상승불인 히트맵입니다. 전반적으로 오늘은 이 상승불이 강하게 들어와 있는 히트맵이 눈에 띄시죠. 특히나 제 눈을 가장 먼저 사로잡는 건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날 3.7%가량 올라섰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가격 인상권이 마이크론에게도 굉장히 큰 호재가 됐습니다. 덕분에 독보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연말이라서 이제 거래량이 상당히 한산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M7 종목들은 거의 다 보합권에서 머물렀는데요. 이 아마존과 메타, 애플이 강보합권에서 머문 반면에 구글과 또 엔비디아는 약간의 하락불을 옅게 켜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금융주들이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초록불을 켜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띄는 부분이네요. 그렇다면 과연 이런 장세를 만든 세 가지의 이슈들 어떤 게 있었을지 저와 함께 보시죠. 가장 첫 번째로 이 바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 22만 4천 건에서 2주에 들어서는 21만 4천 건으로 1만 건가량 감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고용시장이 건재하다는 점을 확인시켜줬는데 통상적으로 이 고용지표가 잘 나온다는 것은 금리 인하의 기대감을 약화시키는 요인이긴 합니다만 이번에는요, 상황이 상당히 특수했습니다. 이 펩시코나 HP 등 각종 기업들이 대규모 감원을 감행을 하면서 이게 자칫하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으로 확산이 될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을 잘 틀어 막아줬다는 평가입니다. 이 때문에 오히려 이 시장은 이 사안들을 긍정적으로 기업 실적 호조에 대한 재료로 해석을 했고요. 또 마냥 고용이 좋은 것만은 또 아니었습니다. 이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러니까 새로 실업을 하게 된 사람들을 의미하는 수치인데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2주 이상 장기 실업자들을 나타내는 지표는 192만 건으로 이 전월에는 살짝 감소하는 듯 보였지만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장기 실업자들은 많이 남아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이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자체는 크게 훼손이 되지 않았고요. 이 경기, 고용이 견조하다는 점만 확인을 시켜줬었던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이 JP모건 그리고 골드만삭스 등 이날 대형 은행주들이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해줬는데 이 대표적인 이유로 대손 충당금이 축소된다. 그러니까 이 대출을 빌려줬었을 때 그 돈을 못 갚을 경우를 대비해서 일정한 충당금, 돈을 준비해 두는데 이런 것들이 경제가 많이 안정화되면서 덜 필요하고 그만큼 충당금에 대한 비용도 줄어들었다는 의미입니다. 또 이 트레이딩 수익 호조, 주식이나 채권 관련 트레이딩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실적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인데 경제가 전반적으로 탄탄하다, 안정됐다라는 신호입니다. 이 덕분에 다시 한번 이 빅스 지수라고 하죠. 우리가 공포 지수라고도 하는 변동성 지수는 연중 최저 수준으로 14 미만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대형 은행주들의 실적 시즌 기대감 때문이었고요. 참고로 JP모건을 시작으로 대형 은행들의 실적 발표는 1월 13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벌써부터 시작인 기대감이 만연하고 있죠. 이어서 이 미국 증시가 산타 랠리를 기대하기 충분한 상황이다라는 여러 가지 이런 분석 보고서들이 나왔습니다. 뒷장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들 보시죠. 자, 우선 산타 랠리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타 랠리는요, 12월 내내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정확히는 연말 마지막 5거래일부터 연초 첫 2거래일까지. 그러니까 올해의 경우에는 지난 24일, 현재 시각으로 24일 뉴욕 증시가 산타 랠리의 시작인 셈이겠죠. 이 지금까지의 기간들을 봤을 때 제가 그래프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S&P 500이 약 1950년부터
과연 현재까지 약 70년이 되는 기간 동안 산타랠리가 몇 번 찾아왔는지를 나타내는 건데 초록색이 이 산타랠리 동안 상승 구간이었고요. 빨간색이 하락 구간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압도적으로 이 초록불이 많다는 점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실제로 12월 26일, 그러니까 산타랠리가 본격적으로 찾아오기 시작하는 구간에서 총 지금까지 39차례의 구간 중 하락은 6번에 불과했고요. 나머지 33번이 전부 다 상승 마감을 지었습니다. 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상승 확률은 지난 1950년부터 78%가 100번 중에서 거의 78번이 상승 구간에 머물렀고 평균적으로도 1.3%의 수익을 걷게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LPL 파이낸셜은 지금 상당히 최근 시장에서 나타난 상승세, 그러니까 24일 전까지도 상승 구간이 이어져 왔었죠. 이런 신호들이 역사적으로 산타랠리 가능성을 시사하는 강력한 신호라면서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산타랠리가 도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미국의 모기지 금리, 그러니까 주택 담보 대출 금리라고 보시면 편합니다. 이 모기지 금리는 참고로 주택 시장의 선행 지표격인데 이것도요, 타이밍이 좋게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거의 지금 2주 만에 감소세를 기록하면서 미국의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는 평균적으로 6.18%를 기록했습니다. 이 하늘색이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고요. 이 밑에 있는 연두색이 15년물 금리입니다. 이 장기와 단기 모두 현재 완화되는 그런 흐름들이 연말 들어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이번에 이렇게 모기지 금리가 다시 한번 내려오게 되면서 주택과 소비 심리가 상당 부분 개선됐다는 점을 알 수가 있고요. 또 건설재와 소비재 섹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소로 작용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호재거리가 가득했었던 뉴욕 증시. 과연 특징주들은 어떤 이슈가 있었을지 이어서 만나보시죠. 가장 먼저 이날 애플입니다. 전반적으로는 거의 보합권 움직임,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개중에서도 가장 M7 중에 높은 상승세를 보였던 애플인데 애플은 브라질과 기나긴 3년 만에 분쟁 끝에 이 경쟁 당국으로부터 벌금을 면했다는 합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애플이 브라질에서 아이폰 앱 결제, 외부 결제를 허용하게 된 점인데 우리나라도 현재 이게 가능하죠. 뿐만 아니라 유럽, 이번에는 브라질까지 다시 한번 이 결제에 대한 이런 개방성을 확보하게 된 애플입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이 오픈 AI가 챗 GPT 내에 광고를 도입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에 대표적인 파트너사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수익성이 부각을 받았습니다. 덕분에 0.24% 상승하면서 이 장을 마무리를 지었고요. 이어서 아마존 역시나 이 아마존은 거의 장 막판 들어서 상승폭을 많이 반납하긴 했습니다만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긍정적인 보고서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대표적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올해 2025년 소비자 지출이 여러 가지 관세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견조하게 잘 버텨줬다라고 평가했는데요. 실제로 미국의 신용 체크카드 사용액이 전년 대비해서 1.3% 증가했습니다. 물론 연초에는 굉장히 이런 지표들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관세 이슈가 상당 부분 완화된 6월과 7월부터는 반등하는 이런 소비의 탄탄한 곡선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대표적인 이 소매업체죠. 아마존의 주가는 상승하는 움직임으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추가적으로 세 가지의 M7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엔비디아. 이번에 세 가지 종목들은 하락한 종목들 위주로 구성을 해봤는데 먼저 엔비디아는 한눈에 봐도 0.32% 확실히 좀 하락한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이 인텔과 함께 했었던 차세대 18나노급의 생산 공정 테스트를 돌연 중단했다는 소식이 다시 한번 이 수익성 리스크로 이어지게 되면서 엔비디아는 하락했고요. 마찬가지의 이슈로 인텔 역시 이날만큼은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0.03% 극약보합이죠. 사실상 이날은 거래량이 한산했기 때문에 이 수급이 굉장히 작은 이슈로도 왔다 갔다를 많이 했었던 그런 장세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악재가 조금 더 강하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미국의 도로교통 안전국이죠. NHTSA가 테슬라 모델 3에 이 비상도 개폐 장치에 결함이 있는지 조사에 착수한다는 소식이 다시 한번
한번 테슬라의 이 발목을 붙잡았고요. 또 이어서 구글도 0.08% 하락했습니다. 이 지난 토요일이었죠. 샌프란시스코 대규모 정전 사태에서 구글의 웨이모 택시들이 갑자기 멈춰서면서 도로 전체에 혼잡을 빚었다는 소식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신호등 문제였다고 하는데 정전 때문에 신호등이 꺼지니까 이걸 제대로 읽지 못했던 것이죠. 이 때문에 구글이 이날 업데이트, 소프트웨어를 다시 한번 패치했다고 발표를 했지만 그 내용을 듣고 시장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이 근본적으로 구글의 웨이모의 경우에는 레이더를 사용해서 자율주행을 하는데 이게 테슬라가 카메라를 사용해서 자율주행을 하는 것에 비해서는 근본적으로 이 원인이 완벽하게 해결이 되지 못했다. 제한적인 데이터를 수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의견들이 부각이 되면서 오히려 하락으로 이끌었고요. 추가적으로 반드시 세 가지 알아야 할 이 특징주 세 가지 제가 뽑아왔습니다. 가장 먼저 나이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오랜만에 뛰어올랐습니다. 이 최근 들어서 중국에서도 판매가 부진하고 또 신생 브랜드들이 워낙 강하게 치고 올라서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던 나이키였는데 생각외로 애플의 이 팀쿡 CEO가 구세주가 이날은 되졌습니다. 이 애플 팀쿡 CEO가 나이키 주식 43억 원, 5만 주 가까이를 매입했다는 소식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원래 옛날부터 이 팀쿡 CEO는 이 나이키의 이 사회 이사였습니다. 기존에도 거의 이 5만 주 가량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5만 주를 더 매입을 한 것이죠. 이 통상적으로 이 사회 이사들의 특히나 이런 내부자 주식 매입은 그 종목에 대한 신뢰감을 보여주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이키를 믿어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 투자자들의 매기가 다시 한번 쏠렸습니다. 마이크론이 3.7%가량 올랐다는 소식도 상당히 긍정적이네요. 오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지점입니다.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제품 가격 20%를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고객사에게 전달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한번 이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이 마이크론에게까지 가닿았던 하루였습니다. 3.7% 상승으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이어서 다이나백스 대표적인 생명공학 기업인데 우리에게는 이 성인 B형 간염 백신으로 주로 알려져 있는 기업입니다. 이날 40% 가까이 거의 급등하는 그런 장세를 보여줬었죠. 이 대표적인 프랑스의 제약 기업이죠. 사노피가 22억 달러의 전액 현금 인수를 내걸었는데 주가 대비해서 39%나 프리미엄을 붙이고 인수를 하는 그런 소식입니다. 이 때문에 다이나백스의 주가 38% 급등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어서 이 추가적으로 이 6가지의 매크로 지표들 국제유가부터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국제유가 보도록 할까요? 0.09% 하락하면서 배럴당 58달러 선 계속해서 이 58달러 선에서 횡보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백악관이 향후 2년 동안은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입을 봉쇄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이 미 해군의 인력들을 전부 다 거기에다가 넣는다, 투입시킨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이 원유 수송량의 1%가량을 맡고 있는 베네수엘라 이쪽에서 공급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다시 한번 좀 상승을 했다가 약간은 지금 상태에서 약간 되돌림이 나왔던 국제유가입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은 1,446원 선 큰 폭으로 이 지난주에 1,480원 선을 기록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우리가 쉬어가는 동안에 많이 좀 가라앉은 상황이죠. 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원달러 환율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침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이런 개입 의지가 시장에도 좀 효과가 먹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런 추세를 봤었을 때 완전히 이게 하락으로 추세가 전환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회의론이 만연한 상황이고요. 그래도 이 전반적으로 이틀 전에 비해서는 거의 30원 가까이 주저앉은 원달러 환율입니다. 이어서 비트코인 가격은 여전히 88,000달러 선 초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만큼은 산타 랠리를 겪지 못하고 있죠. 이 금값이 조정 와야 이 반등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 실제로 지난 24시간 기준으로 금값이 살짝 빠지니까 비트코인 가격은 오히려 상승을 했었죠. 이 두 가지가 해지 수단이라는 하나의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 금 가격은 온스당 4,500달러를 드디어 이번 주 들어서 돌파했었죠. 금값과 은값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나 이 카리브해에서 미국과 또 베네수엘라 간의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부각이 됐습니다. 이게 또 금과 은의 가격을 이번 주 들어서 매력적으로 부각되게 만든 주요한 요인이고요. 이 금값은 4,500달러 선에 도달하자 잠시 쉬어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는 여전히 신고가권이죠.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은 이 소폭 약간 진정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7년물 국채 입찰에서 상대적으로 수요가 견조한 최근 들어서의 흐름에 비해서는 좀 견조한 흐름이 나타났는데 이 때문에 국채 금리는 동조화 현상을 보이면서 소폭 진정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지난 24일 마감 상황 봤습니다.